코스피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오늘장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850선에 진입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주들 상승 하락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시장은 좀 쉬어가지만 다시 한번 음식료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조 대림입니다. 오늘 이 종목에 대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오면서 사조 대림, 사조 시푸드까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고점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증권가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강화된 펀더멘털 대비 현저한 저평가다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내년 사조 대림이 인수한 푸디스트 실적이 반영될 경우에 연결 매출액이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사조 대림의 매출은 2조 5,59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가 수익 비율 5배에 불과해서 강화된 펀더멘털 대비해서 저평가다라는 분석. 이에 따라서 사조 그룹주 강세, 사조 산업까지 25% 넘게 급등하면서 52,800원의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코아스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무용 가구 기업 코아스 오늘 상한가 들어가면서 565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소식에 따라서 주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1,000억 원의 자금 조달 효과로 인해서 오늘장 24%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709원 선 주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4일에 최대 주주 에이프로젠을 대상으로 운영 자금을 목적으로 6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했고요. 이어서 5일에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했는데 채무 상환 자금 조달을 위한 시비입니다. 근데 발행 대상자 역시 최대 주주 에이프로젠입니다. 다음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 사조 오양, 사조 동아원 나란히 22%에서 15%까지 강세를 띠고 있고요. 이 밖에 음식료주들 CJ 시푸드, 한성기업, 샘표 식품까지 12에서 14% 강세, 냉동김밥의 수출 호재 오늘장 또 재료가 되고 있는데요. 맛살을 생산하는 한성기업의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이어서 보실까요? 오늘장 STX 그린로직스 약세 7% 나오고 있고요. 플레이그램이 11%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STX 그린로직스는 이틀 연속의 하락 기록하고 있고요. 퍼시스가 5% 약세입니다. 오늘장 보험주 하락하면서 동양생명, 삼성생명도 나란히 4% 후반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보시죠. HLB 글로벌 4.6%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 보험주, 밸류업 관련주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받고 있는데요. JB금융지주, DB손해보험, 삼성물산까지 4%대 하락이고요. 대호 AL 철도 관련주 4.16% 하락하면서 1,174원의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면서 오늘장 전략 세워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장 상승 하락 랭킹 살펴봤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역시나 상승 종목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종목 중에 일단은 사조그룹주 한번 봐야 되겠죠. 사조대림과 그다음에 사조시푸드 또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순환 나오는 종목군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상당히 좀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사조그룹 같은 이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전선,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 등등 해서 사실 현재 시장,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상승이 나오는 업종과 종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현재 글로벌 증시 상황이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인 현재 이 경제 상황이 기업이 성장하기에는 그렇게 이제 또 우호적인 환경 자체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성을 보여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에 이제 수급이 쏠리면서 특히나 이 사조그룹주들에게는 이제 실적 저평가에 대한 이러한 이제 또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은 제 생각에는 대응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오늘 확실한 대장은 사조 그룹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사조 대림과 사조 시푸드가 대장으로 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수급이 살아 있었던 건 사조 시푸드였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외에 다른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수급이 무언가 굉장히 큰 폭으로 살아있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오늘 이제 사조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는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음식료주들의 상승은 아무래도 이 음식료주들이 전체적으로 주도한다라는 움직임보다는 사조그룹주들이 이제 이 개별적인 저평가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고 끌고 가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시장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이제 한정적이고요. 그리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기는 한데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물리기 쉬운 종목군들이 또 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시장을 확실하게 주도하는지 그리고 그 시장을 주도하는 상황 속에서도 확실하게 또 이제 이 주도하는 대장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잘 선별을 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되고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사조그룹주 정도가 끌고 가는 그림 정도가 나오지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고 갈 만한 주도 섹터가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힘이 좀 부족해 보인다 정도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락 종목 중에는 이제 보험주들, 뭐 동양생명 포함해서 보험주들과 그다음에 은행주들까지 한번 이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주까지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다가 오늘은 약간 이제 또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밸류업에 관한 이제 이야기들 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조금 이제 아쉬운 타이밍에 밸류업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뭐 반도체 쪽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사실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순환이 잘 나올 만한 환경 정도는 만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타이밍에 이제 또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이제 전체적으로 순환 쪽에 좀 힘이 다 쓰였어야 되는데 밸류업 쪽으로 수급이 좀 빠지게 되면서 시장의 힘이 좀 살짝 빠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이 이제 수급이 좀 퍼지면서 들어가면서 올라가야 될 종목들이 못 올라간다라거나 아니면은 크게 가야 될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이제 저번 주 점상 방송 나가서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번에도 이제 약간의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일시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났었던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현재 어느 정도는 고점에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우리가 좀 높은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밸류업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아마 꾸준하게 이제 또 앞으로 다뤄질 텐데 밸류업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결론적으로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밸류업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또 확실하게 이 주가에 대한 또 매력도가 있겠죠.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을 한 상황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또 오늘처럼 조정을 또 맛봐야 될 수가 있으니까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확실하게 저가에서 잡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기대감 계속되고 있는 사조 시푸드 등 음식료주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 가운데 동양생명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에는 좀 한 끗 부족한 음식료주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들은 또 철저히 저점 매수에 주력해야 된다는 점 확인을 해봤는데요.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CS가 22%까지 급등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초전도체 관련주로 묶였던 종목이죠. 2,800원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신바이오가 21.06%의 상승, 그리고 잭시믹스의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20% 넘는 급등 나타나고 있는데요. 잭시믹스가 중국 진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20%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K웨더가 16%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5,130원 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퀀텀 온이 15%의 강세로 1,491원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서울대와 연구개발 계약
재료가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전력연구소와 양자 배터리 기반 기술 확보 계약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레몬입니다. 14.5%, 또 소재 기업이죠.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 일신바이오뿐 아니라 S바이오메딕스까지 이렇게 바이오주들의 움직임도 좋은데요. 14%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는 증권가에서 개발 중인 파킨슨병 치료제 TED-A9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 나왔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파킨슨 치료제 경쟁에서 신경세포 치료제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S바이오메딕스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MFM 코리아가 13% 가까이까지 상승하고 있고, 기가레인 또 5G, 6G 관련주 11.99% 급등하면서 887원 선 주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네요. 동전주 많이 눈에 띄고 있고요. 이어서 하락률 상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미디어 상장 폐지 정리매매 6일차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스가 10% 넘게 하락하면서 8,920원 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5일 장 마감 이후에 LG 디스플레이 2대 주주가 보유 중인 야스의 지분 일부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간의 매매 방식으로 블록딜을 하게 되면서 주목이 됐는데, 처분 단가는 8,475원이어서 현재가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가격에 블록딜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블록딜 이후에 LG 디스플레이의 약세에 대한 지분율이 15.32%에서 13.13%로 떨어졌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죠. 네오셈의 주가가 8% 넘게 하락이고요. 또 디스플레이 부품 소재 기업 아바텍이 최근에 신고가 경신을 했었는데, 오늘 장은 또 7.75% 주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고 있고요. SY 스틸텍이 7.4% 하락하면서 2,755원 선 주가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으로는 덕산 테코피아 올라와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 6.84% 하락이고요. 솔브렌 홀딩스 6.76%, 금요일장에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킨스 전자가 6.3%의 하락을, 푸드나무가 7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면서 6%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김영희 전문가님,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전선 전력 설비 쪽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재룡전기 신고가 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재룡전기가 이제 또 전선 전력 설비 쪽을 또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시장은 수급이 어느 한쪽에 쏠린다라기보다는 퍼져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퍼져서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실적에 대해서 계속 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던 종목군들,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던 종목군들의 일제히 다 수급이 퍼져서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전에 한번 현재 이 시간에 세명전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이 전선 전력 설비 쪽을 싹 봤더니 재룡전기는 신고가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뭐 재룡산업, 뭐 그다음에 뭐 대원전선, 뭐 그다음에 뭐 세명전기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전선 전력 설비 쪽도 무언가 현재 시장에서 수급을 확 받아준다라기보다는 재룡전기가 또 이제 신고가를 가주니까 약간의 또 이제 끌고 가는, 따라가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특성, 이 수급 특성 자체가 퍼지면서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좋은 이야기 있었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다 같이 좀 좋은 반응이 나오는 그런 이제 움직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전선 전력 설비 쪽은 일전에 이제 제가 세명전기나 뭐 혹은 이제 뭐 재룡산업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던 때처럼 수급을 활발하게 받아주고 있지는 않으니 조금 더 현재 상황에서는 조심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2차전지 이야기 또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상당히 또 이제 오랜만에 좋은 상승 나와주면서 이제 중요한 구간에 도달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현재 구간이 계속해서 이제 또 뚫지 못하는 저항 구간이구나라는 부분을 또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가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은 앞선 구간의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터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될 부분은 이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주느냐입니다. 보게 되면 10만 원 후반대 구간의 매물 구간이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이 구간 뚫어주는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제 현재 구간으로부터 이제 조금 더 올라간 단가인 11만 원 후반대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찌됐든 이제 물량이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제가 강조드렸던 무언가 소화해주는 듯한 물량 자체는 아직까지는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가 주는지 그러면서 이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주는지 요거를 보시고 만약에 현재 10만 원 후반대 구간까지의 매물대를 소화를 해준다라고 하면 2차로 11만 원 후반대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점. 만약에 현재 구간을 소화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바닥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 이 시간에 제가 2차전지 보실 거면 이제 요 종목 보셔라 라는 부분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유진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말씀드리고 나서 종가 부근에 이제 바로 상승이 나오면서 안내드렸었던 이제 구간 대비 약 한 8% 정도 바로 이제 그날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유진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급을 좀 밀어 넣어주고 있다. 라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는 이러한 움직임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면서 이 매물 구간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응축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결론적으로 상승의 타이밍이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유진 테크놀로지는 현재 그러한 그림들이 그대로 나와주고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2차 전지 지금 현재 접근을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약간의 또 이제 이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왔으니까 굳이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유진 테크놀로지 충분히 물량이 크게 살아있으니 이 종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전선, 전력기기, 배터리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재룡전기 지금 이 10만 원대 후반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 잘 소화가 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에 내려올 수 있는 부분 감안하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유진 테크놀로지, 배터리주 가운데 수급 살아있는 종목으로 앞으로 흐름 지켜보자라는 전략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